네, 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모두의 기대를 뒤엎고 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었던 시애틀 시옥스였는데 러셀 윌슨이 떠나면서 이제 강력한 지구 꼴찌 후보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았었고 저희의 평가도 그닥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지노 스미스 선수가 정말 대폭발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데까지 성공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1주차 경기가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음, 이제 덴버로 떠난 러셀 윌슨과 시애틀이 이제 첫 주차에 바로 맞붙는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었는데 그날 경기의 주인공이 지노 스미스가 될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음, 스미스가 윌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물론 시즌 후반기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제 초반의 기세를 잘 이어간 덕분에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가장 뭐 놀라웠던 뭐 예상하기 어려웠던 스토리를 쓴 거는 이 지노 스미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백업으로 보내면서 이 스미스가 앞선 그 10년간의 커리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채 2천만 달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시애틀과 3년 최대 1억 500만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제 물론 네. 뭐 최대 금액이 이제 1억 달러가 넘는 거고 완전 보장액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스미스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야만 정말 뭐 큰 돈을 받는 거긴 하지만 어 그냥 이 보장액만 받고 설령 방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서 10 년에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1 년에 버는 거니까 네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뭐 크게 흥탕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돈 버는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 좀 확실하게 들어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미스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는 놀라웠습니다. 일단 패스 성공률이 69.8%, 10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한 쿼터백 중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커리어 처음으로 4,000 패싱 야드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도 이제 수상을 했던 지노 스미스였습니다. 사실 스미스가 데뷔 시즌에는 8승을 거두면서 어 좀 자리를 잡나?'라는 이제 시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음, 2년 차부터 2021 시즌까지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이후에 거둔 승수가 사실 5 승에 불과했습니다. 예 뭐 대부분의 시간을 백업으로 보냈기 때문에 뭐 승리를 거둘 기회 자체가 없기도 했겠죠. 예 근데 음, 어쨌든 이 지노 스미스가 32 세라는 뭐 선수로서 더 이상 성장이라든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나이에 팀 전력도 거의 가장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됐던 시애틀에 가서 이런 한 시즌에 9 승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좀 기적이라는 단어 밖에는 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약간의 우려점들도 있기는 합니다. 전반기에 6 승에 인터셉션 9 경기 4 개밖에 없었는데 플레이오프 이제 한 경기를 포함한 이제 뒷 9 경기 구간은 3승 6패 인터셉션 8 개로 분명히 좀 지표상 성적상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음,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 다시 백업을 전전하던 그때 지노 스미스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시즌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 특별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어 굉장히 좀 이번 시즌 성적이 궁금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노 스미스예요. 네. 어쨌든 뭐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지노 스미스는 이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스킬 플레이어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그 데뷔 시즌부터 1000 러싱 야드를 넘겼던 케네스 워커 선수가 넘버 원 러닝백 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근데 역시나 러싱 공격 성애자 우리 피트 캐롤 감독님이 또 하나의 러닝백을 예, 2라운드에 태웠습니다. 음.
뭐 정말 확실한 컨셉이죠. 예, 음, 그래서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예,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음, 러닝백이라는 게 어쨌든 교체가 좀 잦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확실한 넘버 2까지도 좀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52번 픽으로 이제 UCLA 출신의 자크 샤보넷이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이 선수의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좀 한번 찾아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선수가 하는 말을 뭐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재밌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 음.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 별명이 웨이트룸 스토커였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웨이트를 사랑을 했었다고 해요. 예, 쉽게 그래서 말하면 이제 헬창이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선수의 뭐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목이 정말 두껍더라고요. 예. 뭐 어깨도 굉장히 다부지고 몸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다져진 이 탄탄한 피지컬과 밸런스가 좀 뭐 스카우팅 리포트에도 적혀 있지만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어 사진만 찾아봐도 좀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 2 년간의 상대 태클을 이제 브레이킹 해내거나 뭐 피해내거나 한 게 이제 124 번이었는데, 이게 FBS 레벨에서는 비잔 로빈슨 다음으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잔 로빈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틀랜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번 드래프트에서 압도적인 러닝백 넘버 1 선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약간 좀 천상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그렇죠. 선수를 제외하면 이 샤보넷이 이런 태클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에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음,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니스 워커가 좀 이렇게 날렵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뭐 컨택을 당해도 굉장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샤보넷의 뭐 파워는 좀 좋은 시너지를 내는 듀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넘어가 보면 1000야드 듀오 DK 메카프와 타일러 로켓이 여전히 이제 건재한 가운데 넘버 3 리시버가 필요했었던 시애틀이었잖아요.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0번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잭슨 스미스 은지기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이 선수는 이제 그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JSN이라는 그 닉네임이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올해 드래프트 나온 선수들 특히 이제 와이드 리시버 중에는 가장 먼저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리시버들이 굉장히 상위 순번에 많이 뽑히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시버가 20번에 와서야 처음으로 뽑혔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좀 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였고, 사실 20번, 21번, 22번, 23번 줄줄이 와이드 리시버가 뽑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시버 중에 가장 먼저 뽑힌 선수는 이 JSN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고,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햄스트링 부상으로 3경기밖에 출전을 하질 못했고, 뭐 그 3경기 안에서도 뭐 이렇다의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뽑혔다? 역설적으로는 이 선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음, 고점을 보여준 선수였는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의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 이게 뭐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지난 시즌에 이제 게럿 윌슨이라던가 크리스 올라베 이 선수들이 NFL 무대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을 제치고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 선수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2021 시즌이죠. 2021 시즌에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가 1606야드, 게럿 윌슨이 1058야드, 크리스 올라베가 936야드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봐도 이 JSN이 넘버 리시버였다라는 게 좀 확연하게 보이죠. 네, 거기다가 이 선수의 강점이 야드 after 캐치에 있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에게 굉장히 좀 차고 넘치는 넘버 3 리시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대학 시절의 성적 순대로 프로에서의 커리어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음, 어쨌든 이 JSN이
대학 시절에 다치기 전에는 이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라는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프리시즌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번에는 햄스트링은 아니고 이제 손목 뼈 골절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가벼운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이제 이 JSN을 IR 리스트에 올리지 않는 대신에 액티브 로스터에 이제 등록을 시켰어요. 이거는 쪼끔 첫 몇 경기에 로스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준비되면 바로 투입을 하겠다는 좀 뭐 피트 캐롤 감독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정도로 어쨌든 팀에 합류해서 뭐 훈련이나 프리시즌 이럴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이 부상을 털고 일어나서 필드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메칼프라든가 로켓이라는 아주 훌륭한 우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 JSN 입장에서는 본인만 좀 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편한 상황에서 인상적인 기록들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애틀의 문제는 오라인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한 5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오라인이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왔었던 팀인데 올해도 뭐 PFF 랭킹 기준으로 이제 30위에 랭크가 됐을 정도로 뭐 좋지 않은 오라인 구성이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되게 과감한 결정을 했었던 시애틀이었잖아요. 양쪽 태클이 모두 다 이제 루키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시즌 초반에 출발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시즌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고 올 시즌에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 선수들로 선발 이 오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즌의 경험들을 토대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올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드 데미안 루이스까지도 일단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세 음, 자리는 좀 고정으로 가는 상태고, 센터와 이제 라이트 가드 쪽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이제 에반 브라운이라는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뛰었던 선수와 1년 225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넘버 6 오펜시브 라인맨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음, 주전들의 부상 공백이 생기면 뭐 자리를 가리지 않고 가서 땜빵을 했었던. 그래서 21 시즌에는 이제 센터 프랭크 레그나우가 부상을 당했을 때 센터로 뛰었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그 바이타이의 부상일 때 또 라이트 가드로 뛰었고 이랬던 이제 커리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센터에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애틀도 이제 그때의 어떤 퍼포먼스를 참고를 해서 이 선수를 새로운 주전 센터로 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가드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던 19년 4라운더 출신의 이제 필 헤인즈라는 선수가 이제 선발 기회를 잡을 예정인데, 뭐 아주 그렇게 뭐 기대치가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비에서는 FA 시장에서의 수요일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이제 시애틀이었습니다. 앞선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됐었는데 프런트 라인에서는 선수들을 모두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한 시애틀입니다. 음. 그래서 덴버에서 4년간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드레몬트 존스를 3년 5,100만 달러에 영입을 한 게 가장 큰 좀 뭐 사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16년부터 20년까지 이제 시애틀에서 뛰었었던 적이 있었던 베테랑 제일런 리드를 2년 900만 달러를 주면서 다시 컴백을 시켰고, 뭐 이제 좀 여러 팀을 전전했었던 이제 마리오 에드워즈까지 뭐 1년 계약을 하면서 완전히 새 얼굴로 세 명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한 이 존스 쪽에서 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선에서는 이제 역시나 데릭 콜 선수를 2라운드 전체 37번으로 지명을 했던 게 또 주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뭐 그거보다는 가장 큰 뉴스는 역시나 바비 웨그너 선수의 복귀겠죠. 음. 음.
뭐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램스로 이적을 해서 이제 한 시즌을 뛰었던 바비 웨그너였는데 음, 램스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했던 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웨그너만큼은 사실은 흔들리질 않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기도 했고 올 프로 세컨 팀에 선정이 될 정도로 뭐 클래스 있는 모습을 유지를 했거든요. 기록적으로도 이제 140개의 태클과 색을 뭐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6개나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램스에서 이제 방출을 당하긴 했지만 이게 웨그너의 어떤 기량 저하의 이슈는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냥 이제 램스가 리빌딩을 해야 되는 또 셀러리 캡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이별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애틀은 이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이제 잽싸게 잘 뭐 데려왔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웨그너의 어떤 뭐 여전히 정상급의 기량도 굉장히 탐이 나는 것이지만 음, 일단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복귀라는 것 자체가 뭐 팬들이나 뭐 동료들, 뭐 선수단 전체, 네, 시애틀이라는 도시 자체에 주는 저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뭐 웨그너의 기량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이제 시애틀 수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컨더리 진영에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자말 아담스가 이제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것, 뭐 새로운 영입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전체 5번, 1라운드 전체 5번으로 이제 일리노이 대학 출신의 코너백 데본 위더스푼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애틀이 1라운드 픽으로 이제 이 프런트 세븐의 한 포지션을 채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역시나 시애틀은 그 본인들의 니즈와 상관없이 어, BPA 전략이라 그러죠. 그 베스트 플레이어 어웨일러블 이제 그 전략으로 첫 픽을 행사를 했습니다. 가장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는 가장 좋은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하면서 이 데본 위더스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럼 뭐 시애틀의 코너백 진이 프런트 세븐에 비해서 좀 문제가 적었을 뿐이지 뭐 아주 또 정상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음, 위더스푼이 잘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세컨더리도 좀 한층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기록 중에 인상적인 게 4년을 뛰었는데 4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5개의 인터셉션을 거뒀다. 그러니까 음, 대학 커리어 내내 허용한 터치다운 수가 인터셉션보다 오히려 적은 거죠. 굉장히 좀 짠물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시애틀의 실점 장면들을 좀 보면 상대에게 되게 좀 쉬운 찬스, 그러니까 좀 세퍼레이션을 명확하게 내주면서 상대가 되게 쉽게 패스 연결하고 그거를 캐치해서 터치다운까지 이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신장이 크지는 않지만 뭐 시야도 좋고 라우트 러닝을 인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이 위더스푼이 결국엔 좀 타이트하게 좀 붙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시애틀 세컨더리 지난 시즌에 있었던 문제점들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장, 2라운드 2장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또 좋은 전력들을 보강을 했었고 FA 시장에서도 뭐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 많은 공격적인 보강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전력 보강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지구 라이벌인 나이너스가 너무 좋은 그 선수단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구 우승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목표는 역시나 와일드카드 진출이 되겠죠. 음. 지난 시즌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 시즌에는 최하위만 면해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와일드 카드 한 자리 정도는 얻는 게 정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니까 정말 좀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고
뭐 그만큼 지난 시즌 시애틀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네. 뭐 저도 사실은 그 이번 오프 시즌에 선물을 사실 받은 거긴 한데 이 오, 시애틀의 후드를 하나 뭐 새로 좀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뭐 이번 시즌 시애틀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네. 그 류재근 PD의 그 목표 중 하나가 32개 팀의 옷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또 하나 추가됐다는 기쁜 소식. 네. 제가 또 생일 때 없는 팀의 유니폼을 하나 새롭게 알겠습니다.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애틀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전력의 강화를 이끌어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